자, 강남 기준으로 이제 저번 주 토요일부터 내가 이제 배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노원 이제 또 배치 상담했고, 그래서 배치 상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내가 배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많이 좀 너희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야. 자, 일단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 기준으로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이제 2026 모집 요강이 아직 안 나왔긴 하지만 일단 매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서 작년 기준으로 기본적인 틀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으면 그거 수정하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해서 일단 배치 상담 통해서 큰 틀을 빨리빨리 잡는 거고, 일단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A라는 학생이 있어. 그리고 이제 B라는 학생이 있어. 그리고 이제 C라는 학생이 있거든. 자, 내가 배치 상담할 때 이제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죠? 기본적인 거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그걸 물어보거든.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A 학생 이제 하는 얘기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경영이요. 얘기하지. B라는 학생한테 또 물어봅니다. 너 무슨 과 가고 싶은데? 미디어요. 우리가 미디어 세상에 지금 살다 보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그냥 일단 해볼게. 그다음에 C라는 학생은 또 이제 어디 가고 싶어해? 영문이요. 또 우리가 이제 편입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수능 등급은 완전히 밑에 이제 꼬라박혀 있는데 편입에서만 생뚱맞게 높은 영문과를 또 이제 학생이 선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 자기가 영어 쪽으로 뭔가 꿈이 있으면 당연히 영문과 가도 되는데 편입 영어를 공부하다가 뭔가 관심이 생겨서 영문과를 가는 건 내가 봤을 때는 반대인 것 같고, 만약에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좋은 학교 다른 과 일단 가서 방학 때 영어 회화원이나 다녀. 그게 훨씬 더 나아. 알겠지? 그러니까 괜히 영어 공부한다고 학문 쪽으로 꽂히지 마시고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일단 다른 과 쪽으로 피해서 합격을 하고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방학 때 그냥 영어 회화원이나 다녀.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나아.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 인문계는 물어보면 다 거의 다 똑같아. 여기서 살짝 피해봤자 뭐 경제 다 똑같아. 이렇게 나오거든. 심리학과 또 더럽게 좋아하고 뭐 다 똑같아. 광고 엄청 좋아하고 다 똑같아.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지. 자, 근데 이제 A라는 학생을 이렇게 내가 얘기를 딱 해보니까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 뭐가 느껴지냐면 A라는 학생이 되게 현실보다는 이상주의자야. 그러니까 현실보다도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 아, 얘는 되게 뭔가 이상적인 삶을 사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A라는 학생이 인문계 학생인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시험에서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한 50점대, 60점대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위권 학교를 이제 배치 상담을 이제 내가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교 예를 들어서 3개 학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학교에서 얘기하지. 야, 너 무슨 과 가고 싶은데? 여기 혹시 과 봐놓은 데 있어? 내가 너한테 1지망, 2지망, 3지망 체크해오라고 하지. 그럼 얘기를 해. 그럼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이상주의자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A라는 학교에서는 너가 그래도 경영을 가기를 원하니까 그냥 경영으로 질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일단 원서 하나 버린다 생각을 해. 왜냐면 이 학생이 여기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못 가. 근데 이 학생은 경영을 가기 위해서 편입 준비를 했잖아. 내가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경영 못 가. 주제 파악해. 현실 파악해. 네 점수가 안 돼. 네가 무슨 경영이야. 무조건 낮춰서 써라고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그거로 인해서 조금 후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질러볼 걸 그랬어요 라는 생각을 해. 사람이 또 이제 붙기 전과 붙은 후에 또 이제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고 싶은 과가 있어서 편입하는 이유가 얘 경영 가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경영을 이렇게 한 개 정도 학교에 이렇게 쓰게 해줘. 그래서 네가 경영 가려고 했으니까 경영 써.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한다고? 일단 원서 하나 버렸다 이 생각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똑같은 중위권 학교 레벨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두 번째 학교에서 내가 얘기해야지. 야, 너 경영 가려고 편입 준비하는데 너 경영 아까 전에 사실 가능성 거의 없어. 이제는 조금 점수가 안 나오니까 원서를 확
낮춰서 써야 돼. 그래서 우리 B라는 학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철학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또 학생들의 특징 중에 몇몇 학생들이 인상이 찌푸러져. 자기는 이상이 중요하거든. 나는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앞에 강사가 상담하는 사람이 다른 과를 가래. 넌 점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생각과 그냥 다른 얘기하면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 사람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영 가고 싶은데, 경제 가고 싶은데, 국제통상 가고 싶은데 철학과를 쓰라네? 이 새끼 뭐지? 하면서 얼굴이 찌푸러져. 근데 앞에서는 뭐 얘기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 그리고 나는 얘가 몇 마디 해보니까 알거든. 얘는 이상주의라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이제 C라는 학교에서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너 경영 가고 싶어서 편입하는 거니까 여기도 경영 써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원서 하나 또 버렸네 이 생각해.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일단 조합 3개 학교 중에서 2개 날렸네. 1개 정도 학과에서 점수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확률이 더 큰데 이거 조금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겠구나라고 내 머릿속에서 일단은 딱 방향을 잡아.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 학교로 내려가면서 또 상담을 또 시작을 해. 이런 식으로 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B라는 학생이 있어. 선생님 너 무슨 과 가고 싶은데 미디어요. 이제 다 그 얘기해. 자 근데 이 학생은 딱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딱 그 얘기를 해. 선생님 제가 원래 미디어 가려고 편입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점수도 잘 안 나오고요. 제가 미디어를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그러는데 그냥 어디든 가도 되니까 합격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또 현실주의자들이 있어. 자 똑같이 중위권 학교 한번 원서 써볼게. A, B, C. 됐지? 자 한번 해볼게. 자 내가 A라는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너 무슨 과 쓰고 싶은데 여기 미디어랑 어디 가고 싶습니다. 야 그래도 너가 편입 준비를 하는 이유가 미디어를 가려고 편입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미디어로 지르자. 근데 합격 가능성 거의 없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어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일단 원서 하나 버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레벨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원서 상담을 또 합니다. 자 너 여기 또 어디 쓰고 싶어? 여기 미디어랑 또 어디 쓰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질렀는데 사실 거기 못 가. 그래도 너가 나중에 후회 안 하게끔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확 낮춰서 써야 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불문을 쓰자라고 내가 얘기를 해. 그러면 이 학생의 또 특징은 현실주의자라.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인상이 찌푸러지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파악하는 거지. 지금 내 점수에서 어디선가 들었는데 인문계 50, 60점대면 다 올킬이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또 주워 드는 건 있어? 그 얘기가 맞아 사실. 근데 거기에는 조건 하나가 깔려. 원서 다 질렀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불안한 거야. 어디서 불명이 들었어? 인문계 편입 56점대 다 떨어진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디어를 내가 못 간다는 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 가야 돼. 근데 저스틴이 맨날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니까 배치 상담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 없으니까 내가 어디든 보내줄 거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딱 받아들여. 불문과 미래가 안 보이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낮은 편에 속하겠지. 그래서 낮춰서 쓰는 거야. 왜? 점수만 잘 나오면 치르면 되지. 내가 지금 처음에 조건 깔았잖아. 인문계인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자 그리고서 이제 머릿속에 또 나름대로 계산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너무 잘 안 나와서 합격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떨어질 확률이 더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갑니다. 자, 또 중위권 학교 레벨에서 또 C라는 학교를 합니다. 너 어디 가고 싶어? 미디어요. 그래?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하나 질렀으니까 알잖아. 우리 힘들다는 거. 여기도 과를 낮춰서 쓸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 생뚱맞게 사학과를 쓰자라고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또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1개 정도는 그래도 버렸는데 그래도 이 학생이 그래도 하려고 편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니까 거기에 일단 맞춰서 해주긴 해줘야 되잖아. 안 그럼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를 최대한 그래도 제일 낮춰서 그래도 그 어디선가 주워 들어봤던 인문계 50, 60이면 솔직히 거의 다 올킬 된다.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확률을 내 스스로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 그래도 2개 정도 그래도 제일 낮춰서 썼으니까 그래도 운 좋으면 하나 정도 얻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 스스로 생각을 해. 합격의 확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겼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 뭐 영문, 뭐 이런 학생이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여태껏 내 경험상으로 18년을 이쪽에서 수업을 하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상담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
이렇게 A하고 B 학생이 있을 때 솔직히 편입에 누가 합격할 것 같아? 상식적인 얘기잖아. 올킬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 왜? 3개 중에 2개 버리고 하나 정도만 낮췄었는데 점수상으로 여기도 힘들어. 그리고 이제 B라는 학생이 있어. 됐지? B라는 학생은 하나 정도는 질렀어. 안 될 거 뻔해. 그래도 2개에서 제일 낮췄었으니까 확률적으로 최대한 그래도 갖고 가는 싸움이잖아. 그래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겠지. 물론 10년 전에 내 상담 스타일로 얘기할 때는 자, 극현실주의자야. 선생님 저 점수 개그지라 그냥 어디만 가도 되니까 욕심 하나도 안 부릴게요.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그냥 다 쓸게요. 그러면 내가 3개 다 낮춰서 쓰라고 하겠지. 근데 요새는 내가 상담할 때 이렇게는 잘 안 해. 왜냐면 나중에 너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꽤 많이 봤어.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는 좀 지를 걸 그랬어요. 학교에 붙으면. 왜냐면 이게 딱 붙으면 사람이 또 되게 간사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원망하는 걸 나도 피하기 위해서 그래 확률은 조금 낮춰줘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는 좀 하게 해주자 이런 주의로 좀 바뀌었으니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 생각은 계속 바뀔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정말 민감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물론 경영 가면 좋고 경제 가면 좋고 미디어 가면 좋고 너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게 있잖아. 복수 전공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게 잘 되는 학교들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확률적으로 편입 준비생들 되게 단순해. 보여지는 거에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로 하거든. 나중에 너희들이 경쟁률 보면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굳이 높은 데를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과를 최대한 낮춰서 일단 합격을 해. 합격하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 합격을 하고서 뭐 하면 돼? 그 학교 들어가서 복수 전공으로 해서 너가 하고 싶은 학교를 뭐 학과를 더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세상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졸업을 되게 서둘렀던 시절이 있어. 진짜 옛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0살에 1학년, 21살에 2학년, 22살에 3학년, 23살에 4학년이잖아. 그래서 23살 때 이제 4학년 때 취업 준비해서 24살 1월이나 2월 달에 졸업 딱 동시에서 취업 딱 결정해서 3월 달에 말 그대로 딱 회사에 출근. 옛날에는 이렇게 딱 이게 루틴이 이렇게 돼 있었어. 중간에 뭐가 빠져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뒤로 가잖아. 이거 되게 부담감이 컸어. 남학생들 똑같아. 여기에 중간에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 군대만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세상 달라진 거 알지? 졸업 서두르지 않아. 왜? 스펙 제대로 못 만들고서 졸업 어설프게 버리잖아. 취업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졸업을 조금 딜레이 한다더라도 대학교에서 뭐 해야 돼? 스펙 다 만들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일단은 어디든 합격을 하고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복수 전공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 그리고 한 학기 정도 더 다닐 수도 있어. 학점이 부족하면. 근데 그거를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세상 자체가 달라져 버렸거든. 네가 그래서 말 그대로 스펙을 쌓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발 부탁은 뭐냐면 너무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 좀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냥 그대로 할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과에다가 그냥 원서 쓰려고 하지 말고 학교별로 복수 전공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학교별로 좀 다르다. 어떤 학교는 좀 그렇게 잘 돼 있는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는 잘 안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근데 딱 해서 좀 복수 전공 이런 것도 길이 있으니까 너무 딱 앞만 보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배치 상담하면 힘든 게 뭐냐면 배치 상담 한두 명 하잖아. 그럼 곧장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깨 근육부터 뭉쳐.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감정 노동의 끝이 배치 상담이야. 왜냐면 중요한 게 뭐야? 점수만 잘 나와봐. 웃으면서 상담해. 여기 있으면 돼. 어디 가고 싶어? 오 여기 있으면 돼. 나도 그러고 싶다고. 근데 현실은 뭐야? 점수가 다 그지 같아. 근데 학생들이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가고 싶어하고 나도 내 제자 조금이라도 좋은 데를 보내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도 막 내 경험 노하우 갖고 있는 거 있고 머리를 막 쥐어 짜낸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어디를 좀 더 쓰는 게 합격 확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상담하는 게 말은 몇 마디 안 하는 것 같아 하더라도 한 사람당 상담할 때 한 30분 걸리거든 일단.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있어서 학교별로 학과를 다 정해줘. 여기는 어디 쓰고 여기는 어디 쓰고 여기는 어디 쓰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난 너희들을 아예 안 믿으니까. 난 너희들이 원서 쓸 때 다 지른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상담할 때 한 30분? 근데 한 번 딱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야. 근데도 하는 이유는 뭐야? 상담을 하면서 나 느낀 게 뭐야? 이번에 토요일도 상담을 했고 월요일도 상담을 했는데 내가 느끼는 건 딱 그거야. 와 상담 이거 무조건 애들 다 해야 되겠구나.
작년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필 받아가지고 진짜 다 했거든. 나 작년에 거의 다 했는데 작년에 진짜 130명 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껴져. 얘 붙을 수 있는 강렬성 생겼다. 만약에 상담 이거 안 했으면 얘 무조건 올킬이다. 그게 보이니까. 요새는 학원들에서 합격률 공개 제대로 안 해.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저 합격률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 근데 내가 처음에 막 자신감 있게 하잖아. 이렇게 할 때 합격률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을 까는 게 뭐야? 원서 잘 쓴다는 조건으로 깔고 얘기하는 거니까. 편입생들 대부분 원서 다 질러. 무조건 다 질른다고.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자연계 쪽에다가 포커스 한번 맞춰볼까? 자, A라는 학생이 있어. B라는 학생이 있어. 자, 자연계인데 A라는 학생이 영어 점수가 평균 이상이야. 뭐 잘 볼 때는 영어 그래도 70, 80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영어가 평균 이상이야. 그리고 수학도 평균 이상이야. 됐지? 뭐 잘 볼 때는 뭐 70, 80, 뭐 못 볼 때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딱 있어. 영수 둘 다 평균 이상. 영수 밸런스 너무나도 좋아. 근데 이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자, A라는 학생 상담이 왔어. 근데 내가 물어봤지. 야, 너 영어도 괜찮고 수학도 괜찮은데 요새 수학 좀 슬럼프긴 한데 괜찮아. 너 무조건 잘 갈 거야. 근데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얘 점수 나오는 걸 딱 보고서 당연히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선생님, 기계요, 전자요, 화공이요, 컴퓨터요, 뭐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는 과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그냥 저는 학교 네임밸류만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근데 취업 생각할 때는 과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학교 이름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하게 상담했어. 야, 그래? 그러면 우리 원서 쓸 때 상위권 학교가 있는데 원래 너 정도 점수면은 기계 써도 되고 전자 써도 되고 화공 써도 되고 컴퓨터 써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러면 합격의 확률에다가 쓸게. 그럼 상위권 학교 A라는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A는 너 화학과 어때? 저 화학 옛날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 그럼 화학과 써. 그리고 B라는 학교를 딱 봤어. 선생님, 저는 낮은데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 야, 환경 쪽이 좀 낮은데 환경은 어때? 환경 좋아하는데요? 괜찮은데요? 그래? 그럼 환경 써. 자, C라는 학교 딱 봤는데 넌 여기 어디과 봤는데? 선생님, 여기는 뭐 건축하고 어디 봤어? 건축 편입해서 낮은 쪽에 속하는데? 그래? 그럼 여기 건축 써. 이렇게 상담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 얘기했어. 너 상위권 학교 이거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붙을걸? 왜? 과를 다 낮췄잖아. 그렇게 얘기했어. 물론 막 쓴 건 아니고 학교에서 들어가는 학교나 면접 보는 학교는 거기에 맞춰 내가 조언을 해줬지. 전적대학교 과랑 해서 다 비교해서 들어가니까. 그러고서 상담 또 밑에 있는 학교들 쭉쭉쭉 하고서 딴 얘기 안 했어. 너 상위권 무조건 붙을 거야. 서성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쫄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과도 중경외시 쪽에서도 끊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왜냐면 토익 점수도 900 몇 점이야. 한양대 조건도 맞춰놨잖아. 자연계인데. 그래서 이 학생은 상담을 되게 편하게 했어. 왜? 과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사람만의 그 방향이 다 다르니까. 됐어? 자, B라는 학생을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자,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영어 점수가 20점, 30점이야. 수학도 20점, 30점대야. 모의고사가 20, 30, 한 번 운 좋아서 40, 다시 20, 20, 30, 20, 30, 한 번 운 좋아서 40 계속 그래. 얘도 딱 왔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저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점수 딱 보고서 딴 얘기 안 했어. 야! 핑계 대지 마. 이건 너가 공부 안 한 거야. 너 열심히 했어? 아니요. 그럼 또 핑계를 대. 뭐 이래서 뭐 하느냐고 막상 또 이렇게 하다가 뭐 또 슬럼프에 빠지고 뭐 해서 이제 정신 차려보고 야, 지금 이제 10월 중순인데 이제 정신 차린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 학생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 진짜 그냥 어디든 가도 됩니다. 그랬지. 너 진짜 어디든 가도 상관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 어디든 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원서만 잘 낮춰서 쓰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랬지.
중하위권 학교가 3개가 있어. A, B, C. 그렇게 얘기했어. 야, 여기 경쟁률, 여기 무슨 과 20대 1이야. 여기 똑같은 레벨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도 경쟁률 25대 1이야. 근데 수능 등급 거의 같거든? 근데 여기는 편입에서 인기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경쟁률이 5대 1이야.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했어? 이 얘기를 했지. 너 점수 그지같이 나오는데 근데 다른 입시면은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는데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마지막까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기본만이라도 해서 너 수학 50점 만들 수 있겠어? 평균? 평균은 그래도 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것만 해봐. 야, 영어도 한 50점 만들면 좋은데 너 50점 만들 수 있어? 수학에 거의 올인하느냐고 이건 힘들 것 같대. 그러면 지금 요 점수에서 5점은 더 올릴 수 있겠어? 그건 할 수 있겠대. 야, 그럼 나 조금만 더 욕심 부리자. 그럼 영어 10점을 올릴 수 있겠어? 지금 점수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단어 외울 거 외우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어느 정도만 해도 10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꼬시긴 했지. 그랬더니 10점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대. 그래? 그러면 이 조건으로 얘기할게. 너 여기에서 솔직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가 실제 경쟁률이 보여지는 경쟁률이 5대 1이면 편입에서는 허수들 빼고 할 거 하면은 이거 실제 경쟁률 2대 1도 안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원서 다 여기 쓸 건데 과 최대한 낮출게. 그 대신 우리 여기 꼭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는 게 너는 올해 대박이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좀 한번 타겟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밑에 있는 학교 쫙 원서 썼어. 그리고 그 얘기도 하는 학생도 있어. 좀 지방으로 가도 된다고 저는. 지금 학교가 너무 안 좋은 학교라 지방으로 가도 된다는 학생들도 있어. 그럼 내가 거기 또 맞춰서 해주지. 그래서 이 학생도 그렇게 얘기했어. 야, 이렇게 우리 원서 쓰고 다 해서 하면은 너 점수 지금 했을 때 물론 마지막까지 그래도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장담할게. 너 지금 이렇게 쓰면은 원서 한 나중에 한 5개 정도 붙을 거야. 그 중에서 너가 골라서 갈 수 있는데 우리한테 첫 번째 목표는 여기야. 수능 등급은 높은데 편입에서 인기 없는데 여기 좀 제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라 이게 방향이 다른 거지. 물론 이런 학생도 있어. 뭐 C라는 학생도 있지. 무조건 뭐 기계를 가겠대. 점수만 잘 나오면 나도 어렵지가 않아. 그래, 여기 기계 써. 여기 기계 써. 물론 하나 꼬셔. 야, 근데 혹시 편입이 변수가 크니까 기계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상위권 학교 네임밸류 필요하니까 야, 2개는 기계 쓰면 하나만 그냥 물리 쓰면 안 될까? 야, 하나만. 이제 꼬셔. 선생님, 저 기계 진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 그럼 기계 쓰자. 이렇게 되고 또 누군가는 꼬셨을 때 선생님, 그럼 하나만 물리 쓸까요? 저도 쫄리긴 하는데 그래, 야, 그러면 물리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얘기야. 배치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희들 상담 무조건 필요해. 근데 난 너희들의 심리도 알아.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사실 모의고사를 몇 번 안 봤습니다. 요거. 두 번째, 내가 기출문제 점수 적어오라고 하지. 선생님, 사실 제가 기출을 푼 게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안 그랬을 것 같아? 재작년에 안 그랬을 것 같아? 그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하는 거야. 근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네가 원하는 것도 있어. 선생님, 제가 지금 10월 중순인데 저 12월까지 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리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100명 중에 99명 점수 안 올라. 지금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그 얘기만 할게. 내가 1월달, 2월달, 3월달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 한 적 있어. 야, 너희들 이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올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다. 지금 너희들 처음 해봤던 모의고사 점수 대부분 거의 그대로야 라고 얘기했어. 상반기 때. 야, 너희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 공부하면 점수 오르고 공부하면 점수 오르고 공부하면 점수 오르고. 지금까지 공부한 만큼 점수 오른 학생 누가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상담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까. 빨리빨리. 그래야지 빨리 상담을 해야 남은 기간 방향이 잡히지. 어떤 학생이 그 얘기하더라. 선생님, 제가 어떤 학교 기출을 풀었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그냥 버리려고요. 그래? 자, 그럼 내가 여기 학교 너 2000 몇 년도 기출 풀었지? 뭐 있어 2023 기출을 풀었대. 63점.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내가 합격자 점수를 보여주지. 여기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합격자 점수를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 점수 이과는 64점이었어. 내가 이걸 알려줘. 그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야. 너 지금 점수로는 불합격이야. 근데 생각해봐. 12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 1월달에 1월까지 공부를 하는데 여기 합격했던 학생이 물론 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과는 뭐 71점, 뭐 78점, 뭐 다양하지.
근데 여기는 64점이야. 그럼 너 점수랑 비교했을 때 몇 점 차이나? 4점 차이 나네. 그럼 내가 물어봐. 너 남은 기간 공부해서 4점 올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4점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야. 10명을 상담하잖아. 그럼 웃긴 게 뭔지 알아? 8명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상담하고 2명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담을 해.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배치 상담의 첫 번째 이유는 뭔데?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생각보다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가야 돼.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상담을 빨리 해야지. 그리고 상담을 빨리 해서 남은 기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 아니야. 합격도 못하는 학교 기출문제를 냅다 계속 풀고 있어. 아니 왜 합격을 못하는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거기를 풀면 안 되고 너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교 기출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삽질만 계속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공부는 성격이니까. 잘하는 애들이 상담을 더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상담하기 진짜 편해. 왜냐면 내가 30분 얘기했지만 아니야. 잘하는 학생들 빨리빨리 하면 10분이면 끝낼 수도 있어. 왜냐면 점수 나오고 여기 딱딱딱 해서 금방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게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더 상담을 빨리 해서 빨리 방향 잡고 남은 기간 이걸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입장도 이해가. 점수는 그지같이 나오고 모의고사도 거의 안 받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 그지같이 나오니까 그 시험을 보고 싶겠어? 시험 그냥 피해버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출문제 풀라고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기출문제 푼 것도 없고 저스틴 상담하면 이 새끼 분명히 소리 치를 거 알고 그리고 우연찮게 또 지나갈 때 나 상담하고 있으면 또 들리잖아. 야! 해가지고 막 지랄하니까 저 새끼 또 나한테도 지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뭐 하라고? 혼날 거면 빨리 혼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남은 기간 상담해서 방향이라도 좀 잡을 거 아니냐. 몸이 하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니까. 나중에 다급하게 해봐. 못해. 시간이 없어. 내가 미쳤다고 토요일날 내가 쉬는 날에 나와가지고 내가 상담을 하겠냐. 중요하니까. 근데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답답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 여기에 좀 많이 해당됐으면 좋겠는데 자 봐봐. 자 B라는 학생이 있어. 자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 그럼 누구는 얘기해? 아니요.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진짜 그 느껴져.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야. 너 근데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했대. 근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인데 점수가 그래 상반기 때 예를 들어서 70점 한번 찍은 적이 있어. 한 번. 근데 하반기 들어서 70점이 한 번도 안 나와. 막 점수는 막 50, 60, 못 볼 때 막 40 막 그래. 근데 물어보니까 열심히 했대. 그럼 내가 상담할 때 그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 야,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오케이. 너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지. 그때 어떤 학생들은 눈물 흘리는 학생들도 있어. 왜냐면 지도 답답한 거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상반기 때는 그래도 희망을 한번 봤어. 그래도 70 한번 찍어봤으니까. 근데 나는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오르기는커녕 계속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겠냐. 그래서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또 여학생들 눈물에 또 강해. 더 뭐라고 해. 울지 마. 울지 마. 왜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수 생각보다 안 나오는 학생들 있지.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야? 실전 시험에서 점수 포텐셜 터져.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누적되고 누적됐을 때 내가 저번에 그 얘기한 적 있지. 자 여기 종이컵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티스푼으로 물을 부어 볼게.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모르지. 자 잘 봐. 물을 막 부어. 계속 열심히 해. 여기까지 찼는지 여기까지 찼는지 여기까지 찼는지 여기까지 찼는지 몰라. 근데 잘 봐. 티스푼으로 물을 붓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점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이 물이 흘러야 되거든.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잘 봐. 물을 막 붓다가 내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때. 여기까지 왔어. 이제 좀만 더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는 제일 안타까워. 근데 잘 봐. 티스푼으로 물을 부어서 결국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넘쳐. 포텐셜 폭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우연의 일치인데 내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했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야. 너 열심히 했어? 내가 봐도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져.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딴 얘기 안 했어. 너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 그럼 나중에 점수 터져서라도 무조건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웃긴 게 토요일 날 배치 상담하고서 주말인가 나한테 문자 왔어. 선생님 저 이번에 모의고사 드디어 80점 찍었다고. 우연의 일치.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이 점수가 얘는 물론 운이 좋지. 왜냐면 나랑 우연찮게 상담을 했는데 뭐 얘기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럼 나 진짜 상위권 학교 갈 수 있겠다. 근데 이 점수가 늦게 나오는 학생들은 늦게 나와. 근데 여기서는 조건 하나가 깔려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놓은 상태에서 포텐 터지겠지? 세상 그렇게 쉽진 않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열심히 막 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막 안 나와. 그럼 너가 스스로 막 지쳐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지치지 마. 너가 네 자신을 믿어야 돼. 내 점수 언젠가는 터지겠지. 그리고 그게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터져. 왜냐면 수능처럼 시험 한번 딱 봐서 끝이 아니잖아. 시험 여러 개 보잖아. 여러 개, 10개 이상, 15개 이상 본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남은 기간 하면 점수 지금 잘 안 나온다 그래도 나중에 무조건 터져. 그래서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진짜 우연하게 토요일날 얘기해서 주말에 내가 일부러 답장은 안 했는데 80점 나왔다 문자 내가 봤거든. 그리고 나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 이 녀석 봐라.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점수 안 나와서 기 꺾이지 말고 편입이라는 그 특수한 시장이 있으니까 알겠지? 마지막까지 하라고. 더 하라고. 알겠지?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추석 끝났지? 10월 달이 날씨 확 추워진 거 느끼지? 지금부터 애들 미친 듯이 떨어져 나가.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야. 노력 하나도 안 해서 밑에서 떨어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좀만 더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걸 못 버텨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좀만 더 하면 되는데.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잔소리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상담 이거 기회 있을 때 빨리빨리 해버려. 알겠지? 자, 오케이. 진도 조금만 더 나갈게. 자, 43페이지 맨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험 문제라고 돼 있는 거 봐봐.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투나 벨이나 콰이트가 딱 나오잖아. 습관적으로 뒤에 일단 뭐부터 확인해? 일단 that부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진짜 that 딱 나오지. 그럼 나 믿고 무조건 투나 벨이나 콰이트를 뭐로 바꿔버려? 무조건 so로 바꿔버리면 돼. 이게 왜냐면 해석이 투 베리 콰이트를 집어넣어도 깔끔하게 느껴지는데 영어는 투 that, 베리 that, 콰이트 that이라는 게 없어. 너무 아주 매우 블라블라해서 그래서 대절하다. 누구 쓰는 거야? so that을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자, 지금부터 실력자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43페이지 맨 밑에 봐봐. 벨이 보여? 내가 벨이 나오면 뒤에 누구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어? that. 뒤에 that 보여? 그럼 벨이를 뭐로 바꾸고 싶어? so로 바꾸고 싶지. 얘는 바꾸면 안 돼. 왜? 넘겨. 뒷장. 44페이지 맨 위에 봐봐. be aware of. 이 관용 표현 기억나? 그리고 밑에 be aware 대절. 자, 굳이 또 얘기하면 aware가 전치사적 형용사. 형용사인데 마치 전치사처럼 동시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형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부르지. 그래서 aware의 목적어 자리에 누굴 썼어? 대절을 쓰고 있는 거지. 우리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대절에서 that 단독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hat 괄호로 묶고 be aware 대절.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봐. 거기 벨이는 so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벨이랑 뒤에 that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그 that은 앞에 aware 전치사의 전치사적 형용사의 목적어로서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벨이는 그냥 부사로서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aware 형용사 수식하는 기능에서 그냥 끝난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런 예외적인 것도 있다. 잡아주면 되고요. 그때도 맨 마지막에 있는 that 괄호로 묶고
that 단독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 44페이지 서브노트 위에서 두 번째 문장 구조 봐. 자, 출제자가 우리한테 so that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물어봐. 기억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so that 없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려버리라고 그랬지. 앞에 이형식 동사 보여? 우리 이형식 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지.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 밑에 것도 so that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so that 없다고 생각하고 위로 올려버려. 앞에 일형식 동사 보여? 일형식으로서 앞에 문장이 이미 끝났지. 문장이 끝난 채로 쓸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이때는 누구? 부사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3개만 더 추가할게. 투투. 그다음 이따 뒤에서도 나오는데 as 그리고 비교급 된. 요 3개만 더 추가해. 그래서 투투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비교급 된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다 위로 올려버리면 문장 구조 보는 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사 3단면화 그것만 빠르게 한번 보자. 이 정도는 해야 돼. sit, set, set 요게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고 수동태로 쓸 수 없고요. 밑에 sit, seated 요게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고요. 수동태로 쓸 수 있고요. 단 실력자들은 조금 더 밑에 set 뜻이 다르지. 놓다 두다 요거 타동사 목적어 있고 수동태로 쓸 수 있고요. 밑에 CF 하나만 더 볼게. 특히 set이라는 타동사는요 up이라는 부사하고 더럽게 많이 쓰여. set up 놓다 설치하다 마련하다 잡아주면 되겠지. 2번 문제로 돌아갑시다. 자, 2번 중대에서 나왔던 문제. C번에 베리 보이지. 베리 보자마자 너희들은 뭐부터 찾아야 돼? 뒤에 that 보여? that에다가 동글뱅이. that 나왔기 때문에 그 베리를 뭐로 바꿔야 돼? so로 바꿔버려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well 위에다가 적어. good. 너희들 굿이 형용사고 well이 부사인 거 알아? 왜 굿이라는 형용사를 안 쓰고 well이라는 부사를 썼어? 앞에 봐봐. was received 수동태 나왔잖아. 수동태로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문장 선물에 안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리고 실력자들은 수동태 뒤에 형용사 쓰는 경우도 있어. 몇 형식? 5형식. 그때는 목적격 보어 형용사가 붙은 건데 수동태에서 형용사 단독적으로 쓰는 5형식 동사 6개밖에 없잖아. call, make, name, consider, elect, appoint 딱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번 계속 나온다. last month, apostrophe s에다 동글뱅이. 지난달은 생물명사야 무생물명사야? 지난달은 무생물명사지. 우리 무생물명사는 소유격 할 때 apostrophe를 쓸 수가 없었잖아. 근데 썼지. 우리는 예외 뭐를 배웠어? 시, 거, 가, 무, 천, 지, 지, 기 명사에 의나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천체, 지역, 지명, 기관 last month 위에다 써.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예외적으로 apostrophe s를 써서 소유격으로 나타냈고요. B번 밑줄 첫 번째는 수일치 앞에 세미나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was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BPP 수동태 쓴 거 오케이고요. D번 밑줄 set에다가 타동사 up에다가 부사. 선생님 셋업 뒤에 목적어 없는데요. 목적어 쓸 필요가 없지. 왜? 앞에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2번 중대 문제 설명 끝. 10분 쉬었다가 3번이어서 다시 갑니다.